자, 우리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39분입니다. 자, 또 핵심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500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4,430원까지 빠졌지만 결국에는 좀 이제 이 외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로 인해서 그래도 4,500원 위쪽에서 좀 잘 마무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4,500원을 좀 잘 지지하는 게 이제는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 이 리브타이오와의 어떤 병용 임상이 좀 잘 나왔을 때 이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더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4,500원 선 좀 잘 지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도 벌써 이제 이틀 거래일 남았네요. 좀 잘 지켜주는지 한번 이번 주 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요 내용부터 좀 볼게요. 계열 내 최초 타이틀 획득을 위한 과감한 투자다. 이 대규모 유상증자 1,300억 원 이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대규모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연구 개발 비용으로 좀 대부분 사용을 하겠다. 좀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좀 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하나씩 조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자, 항암 후보물질 BAL0891, 이 대규모 투자를 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아마케를 통해서 이제 이 긍정적 연구 성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해서 계열 내 최초 타이틀까지 거머쥘 것인지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유상증자 자금 중에서 1137억 원이 신약 R&D 연구 개발이죠. 신약 연구 개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만큼, 뭐 물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좋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과 함께 긍정적인 연구 결과 나와주게 되면서 상용화까지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뭐 채무 상환이나 무슨 재무 구조 개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사실 크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을 좀 내려보게 되면은 요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BAL089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학회에서 또 방광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추가 적응증 역시도 이 팩사백뿐만 아니라 이제 이 BA089 하나 항암 바이러스가 지금 이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한 이제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져온 내용이 요건데, 자,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연구 개발하려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굳이 기사를 썼어야 됐나? 뭐 이런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바이오텍 기업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고금리였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IMF에서 또 이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은 25년 정도가 되면은 좀 경제 성장 자체가 좀 더딜 것이다. 올해에 비해서는 더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겠죠. 뭐 고금리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돼줘야 우리나라 역시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 진행,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R&D 개발 비용으로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BA의 089 하나.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팩사백에서 좀 주력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좀 뉘앙스가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팩사백이야 뭐 이제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죠. 팩사백과 아주 리브타이오와의 이 병용 임상에서. 그래서 이 기술 수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임상 3상으로 넘어갔다가 진행이 될 것이냐. 뭐 물론 두 개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임상 3상은 사실상 임상 이상보다 굉장히 또 쉽게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임상 이상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임상에서. 그래서 이미 임상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이제 효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임상 1B, 2A상을 바탕으로 리제네론과의 기술 이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임상 2A상에서 수집한 이 환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마커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괜찮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사실상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 뭐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한 좀 그동안의 하락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단발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 뭐 유지는 하지 못하고 저항 맞고 그냥 빠져버렸죠. 결국에는 어제는 좀 이 단타 세력들의 그냥 뭐 끌어올리기였다, 그리고 다시 다 반납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매수에 나섰던 걸로 또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찌됐건 뭐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인으로 인해서 오전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줬지만 오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차 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묻어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계좌가 내가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상승장,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금리 인하와 함께 그래도 대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승장을 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지수 하락장에서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채널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문자 한 번씩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같이 좀 단기적인 어떤 개별 이슈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오전에도 플레이디, JNTC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영상을 또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TGV, 미세 전극 통로를 만드는 장비에 대한 사업을 진출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까지도 매일같이 좀 찍어 드렸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좀 잡아 드렸고, 이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좌측에 통방 입장 방법 있죠. 자,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또 확인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없겠죠. 확인하시면은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7,000원 뭐 저항선 돌파 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자, 뭐 전고점 돌파하면은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구독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또 7명 추첨을 해서 금융투자 상품권 10만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가 또 늘었죠. 2월, 3월 이 2달 동안 비투가 또 20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빚내서 하지 마세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면 충분히 목돈 만드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면 단기 종목 이렇게 또 공유를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디부터 볼게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갭상승이 9.69%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최고 20.36%까지 올라와 줬어요. 그죠? 그래서 11% 수익이 오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렸던 건, 자, 7,000원 저항선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7,5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저항선 맞고, 이탈이 되면은, 그때 나머지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JNTC 한번 볼게요. 자, 유리기판 쪽 JNTC. 자, JNTC 역시도 오늘 이제 장 시작, 얼마로 시작했냐면, 21,200원, 6.32%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17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22,85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 나머지 대응, 나머지는 홀딩 23,000원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셨다 그러면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또 구독 이렇게 문자 또 남겨주시면 금융투자 상품권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손실 지금 겪고 계신 손실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하반기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뭐 신라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뭐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4,500원 선을 좀 잘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5,000원도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지지가 나와줘야 사실상 다시 한번 이 5,000원 저항선을 뚫으러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요 기간, 작년 5월부터 지금 현재 기간 1년치죠. 요렇게까지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이 5,000원 선 쪽에 강한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500원을 좀 잘 지지하는 가운데 이 5,000원 선, 이 상단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4,500원 선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진짜 이 4,000원 선까지도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냥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탈 나오면 그냥 4,000원 선까지 보시면 돼요. 더 밑으로 더 빠질 때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좀 나눠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000원 이 상단 저항선을 좀 돌파해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 보세요. 리제네론의 어떤 이제 협상이 나오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까지 우리가 또 맞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모멘텀들은 쭉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IMF 요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이 그냥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지금 200페이지 넘는 거라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자, 이 스테디 벗 슬로우인데 꾸준하지만 느리다라는 거예요. 꾸준하지만 느리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그동안에 참 꾸준하게 빠르게 잡혀왔죠. 근데 지금 작년부터 이 3%대 물가 상승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대 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3%대 위쪽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또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다 보니 꾸준하게 잡히고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이 물가 상승률에 진입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경제 성장 그 전망이 올해보다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소 내년에는 이제 좀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되면서 이 고유가를 걱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고물가를 걱정하고, 지금 또 달러가 강세라서 고환율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9월로 지금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9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이 조금씩 수급이 개선이 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잘 맞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당연히 지금부터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고 개별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줄 때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싸게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쭉 좀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또 도입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죠. 물론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좀 늦은 편이긴 해요.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 이미 23년, 늦으면 23년도에 다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을 또 시작을 했고,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개선, 뭐 거버넌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늦지만, 이런 것들이 잘 또 된다면, 충분히 지수는 강하게 반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싸게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젠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보내드리고 있는 요 이제 대응 자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요, 신라젠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 놨으니 잘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뭐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늘 강조 드리고 있지만,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 경험 삼아서 꼭 참여를 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1,000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 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문제 뭐 한 두 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5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근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목 구간 재매수 타점 한번 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만 8천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